안녕하세요. 네, 조선대학교 최현식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좀 시간을 내기가 좀 쉽진 않아서 아마 녹음은 조금씩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좀 수능을 너무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국어와 수학 그리고 과학 관련돼서 기본적인 틀을 좀 다져드리고 얘네들을 수능에서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뭐 나중에 제 딸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수학에 초점을 두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2점, 3점짜리는 무조건 다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점은 이제 9번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풀이도 한번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이 문제를 보시면 당연히 수능을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얘를 적분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목표는 그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f 프라임 x를 좀 풀어서 저희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x 제곱 잘 안 써지는데 그리고 마이너스 6x가 f 프라임 x의 식입니다. 이 경우에서 fx를 구하는 과정은 얘를 양쪽에 부정적분을 취해 주시면 되고요. 미분과 적분, 특히 다항식의 미분 적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x제곱 같은 경우에 적분은 x 세제곱이 되고요. 얘는 3이 앞으로 나가면서 3x제곱이 되는 형태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요. 앞에는 당연히 3이라는 개수가 필요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대신에 부정적분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뒤에 상수항은 어떤 게 붙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식은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C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F1은 6이라는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을 그냥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1을 대입하시면 1-3 더하기 C가 될 거고 얘가 결론적으로는 6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C는 바로 찾으실 수가 있죠. C는 8이 될 거고요. 그래서 fx 값을 저희가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뭐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푸실 때는 요거보다는 당연히 빨리 하셔서 1분 안에 푸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8이 될 거고요. 여기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F2이기 때문에 X 대신에 2만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는 암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16 마이너스 12 해서 답은 4가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뭐 미분과 적분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우선 등비수열. 우선은 정의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등비수열과 등차수열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그래서 등비수열과 등차수열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항마다 비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즉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고요. 등차 같은 경우에는 항마다 차가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더하기 연산이 가능한 거고요. 각각의 일반항은 당연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반항은 AN으로 표기가 될 거고요. 제일 첫 항은 뭐 문제지마다 다르긴 할 텐데 A로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A1으로 표기를 하고요. 이게 첫 번째 항입니다. 요 원 대신에 N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등 B이기 때문에 B에 해당되는 값은 대부분 R로 표기를 하고요.
아래 n-1승으로 표기되는 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의 표기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등차항은 AN으로 표기를 하고요. 얘는 A1부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얘는 D, 차에 해당하는 D가 계속 더해져 있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D 곱하기 n-1로 표기가 된 게 등차항의 일반항이 됩니다. 이거는 뭐 자주 보신 분들은 당연히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확장되는 개념이 얘네 항들의 합을 표기하는 방식이고요. SN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R은 1이 아니어야 되고요. R이 1인 경우에는 그냥 SN은 N 곱하기 A1이 되겠죠. 그거 아닌 경우에는 A1에 요거는 부호는 위아래가 같기 때문에 1-Rn 또는 R의 N승 -1로 표기하셔도 문제가 없고요. 얘를 1-R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등비기 때문에 뭐 SN을 나타내고 거기에 R배를 한 항하고 연산을 통해서 항들끼리 다 지워서 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합을 구하는 방식도 당연히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실제 이 결과까지도 정리는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등차 수열에서의 합을 볼 거고요.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SN이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 연산은 SN과 SN을 더하는 형태로 수행이 됩니다. 대신에 얘는 늘어나는 순서라면 반대편은 작아지는 순서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2분의 n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a1 더하기 끝항, 뭐 an으로 표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an에 해당되는 a1 더하기 n-1 곱하기 d에 해당되는 값을 이렇게 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항 때문에 아마 2a1 더하기 n-1의 d로 많이 기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두 개의 항을 나눠서 적으면 a1 더하기 an의 2분의 n이라는 공식이 가능해집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등비 또는 등차가 나왔을 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는 정확히는 뭐 등비 수열을 SN으로 표기를 하긴 했지만 뭐 SN을 나타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항들도 작고 해서 이거 보시면 S4는 기본적으로 그냥 정의를 그대로 이용을 한 거고요. A1부터 A4까지 합입니다. 그리고 S2 같은 경우에는 A1 더하기 A2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항은 그냥 일반 항으로 A4와 A3의 합이 됩니다. 그리고 요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온 이유는 A1과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 A1과 R만 찾으면 되죠. 왜냐면 이 일반항은 항상 이렇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방정식은 A4 더하기 A3이고요. 얘가 3의 A4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A3는 2배의 A4가 될 거고요. 여기부터는 그냥 일반항으로 나타내면 될 것 같습니다. A3라는 건 A1의 R의 제곱이고요. 반대편은 2 곱하기 A1의 R의 3승이 됩니다. 여기는 R을 구하기 위한 방정식이 되겠네요. A1은 양쪽에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R은 여기에서 공비에 해당되는 R은 2분의 1이 구해지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을 통해서 이제 A1을 찾으려고 합니다. A5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A5는 당연히 A1의 R의 4승이 되겠죠. 그리고 이미 R 값은 이 앞에 방정식에 의해서 구했습니다. 이렇게 한 게 4분의 3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R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1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A1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1 더하기 A2이기 때문에 12 더하기죠.
요거에 2분의 1에 해당되는 6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8이 되겠네요. 7번 문제는 우선 극대 극소, 특히 얘는 3차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요거. 예, 그래프와 극대 극소의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대와 극소는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을 한번 그려볼까요?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로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라면 이렇게 하강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 두 개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첫 번째 그래프에 해당됩니다. 극대 극소라는 건 어떤 주어진 구간 안에서 최대값이 극대고요. 가장 작은 값이 극소입니다. 얘는 어떤 일정 구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대 극소를 찾을 수 있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값은 두 개 모두 다 극값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극값을 찾는 방법은 이것도 미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 점에서의 미분값이 0이면 극대 또는 극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바로 여러분들이 미분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바로 3이 나오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인수분해를 하시면 0이 되는 요 미분값이 0이 되는 즉 극대와 극소점을 찾을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미분은 아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 하실 수 있겠죠. x 더하기 2와 x 마이너스 6으로 미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해는 마이너스 2와 6이 될 거고요. 그래프의 모양상 여기 극대에 해당되는 알파점이 마이너스 2이고요. 베타점이 6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값은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8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비교적 쉬운 문제이고요. 미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인수분해에서 요 극대 극소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은 우선 이렇게 3차 함수라는 내용은 알려줬고요. 요 다항식을 정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건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우선 가장 쉽게는 fx가 같이 있기 때문에 x-1로 묶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낸다면 3x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얘는 자주 본 형태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x가 1이면 항상 성립을 합니다. 양쪽 다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fx인 경우에 x-1로 나눠줘도 되겠죠. 대신 x가 1이 아닌 경우에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1분의 3x의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x-1로 인수분해 또는 나눌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인수분해 공식을 좀 알고 계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인수분해는 a 더하기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워낙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x-1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요렇게 x-1이 사라지기 때문에 요 항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시험장에 가셔서 요 공식들, 인수분해 공식이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x-1로 나눈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통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x-1로 나눈 결과가 궁금한 거고요. 그래서 이 나누는 숫자의 승들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개수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1, 0, 0,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여기에는 x-1이기 때문에 이때 그는 1이 됩니다. 1. 그래서 얘를 그대로 내리시면 되고요. 1 곱하기 1에서 1, 그리고 더해주시면 됩니다. 1. 1에서 1 더하고 나머지는 그래서 0으로 나눠지겠네요. 그래서 이 항은 현재 fx를 구하고 있고요. 3x는 그대로 있을 거고 이 결과에 의해서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fx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적분은 바로 구하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 특징을 보시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적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계산을 간단하게 하셔야 되고요. 얘는 3x 3은 그냥 앞으로 빼셔도 되죠. 3배고요. 이걸 곱하시면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의 dx가 됩니다. 근데 위아래에 2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건 반드시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정적분을 수행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얘만 정적분을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3분의 1의 x 세제곱이고 2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배우신 분들은 2를 대입한 거에 2배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3분의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3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풀이들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최대한 이론적인 것들도 많이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잘 따라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